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김영윤 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제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내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집을 처분해도 되는지, 처분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보험을 일부 해약해서 정리한다던가, 자동차를 갖고 계셨는데 이것을 처분을 하고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간단한 사례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던 남자분이셨고요. 결혼을 하셔서 자녀는 한 분을 두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상담을 오셨을 때 이미 종전에 집을 갖고 계셨는데 집을 처분을 하고 오셨어요. 이 집이 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집이었거든요. 매매 가격이 2억 1천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순위 근저당권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1억 3천9백만 원,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대출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처분하고 나니까 7천만 원 정도 돈이 남아 계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중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친척분한테 빌렸던 돈을 상환하는 데 사용을 하셨고, 나머지 중에서 2천만 원은 월세로 이사하시면서 월세 보증금을 사용하시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이사 비용이라든가 생활비 이런 걸로 지출을 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사실은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처를 잘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 오면 좋은데, 이미 그렇게 하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인 가구로 인정이 되셔서 이분이 소득이 333만 원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월 변제금이 153만 원, 36개월을 내셔서 총 5,500만 원 정도 변제를 하시는 걸로, 총 채무는 1억 2,400만 원 정도 되셨네요. 그래서 변제율이 45%로 해서 개시결정을 받은 분의 사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럼 집을 처분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2억 1천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매매 가격. 거기서 이제 1순위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1억 3,900, 1억 4천 정도 받으셨으니까 거기 집에서만 우리가 청산가치라고 하죠. 재산이 7천만 원이 잡히세요. 그리고 기존에 이분이 보험이 좀 들어놓으신 게 많이 있으셔서 보험 해약 환급금이 1,300만 원 정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 그냥 신청했다고 하면 재산 가치가 총 8,3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분은 개인회생을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변제를 해야 되는 금액이 8,300만 원 이상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집을 다행히 그래도 처분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5,500만 원만 변제를 해서 45% 변제율로 이렇게 개시결정을 받았던 거죠. 근데 조금 이제 사례를 수정을 해서 말씀드려보면, 만약에 이분이 집을 처분하시고 그 중에 처분대금 남은 돈 7천만 원을 가지고 소액보증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금액까지 모두 채워가지고 월세로 보증금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이분이 소득이 좀 더 낮은 분이셨다고 하면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었죠. 이분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2천을 사용하셨지만 인천 지역만 해도 3,400만 원까지는 소액보증금으로 재산에서 공제를 받으세요. 내가 집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공제를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처분해서 전세나 월세로 이사 가시면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신 돈은 인천 지역도 3,400만 원까지, 서울 같으면 3,700이죠.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소액보증금 범위 안에서는 면제재산으로 재산에서 공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더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제금이 더 줄여드리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보험 해약 환급금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이 정리가 가능한 보험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일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보험을 일부 해약을 하시던가, 약관대출을 추가로 더 받으셔서 부족한 생활비라든가 사업자금이 있다고 하면 일부 사용하신다던가, 아니면 차량을 내가 유지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할부금이 많이 나가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가 많이 나가고 계신 경우라면 신청 전에 차량도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일정 정도 재산 가치를 낮추어서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셔서, 내가 합법적인 부분이잖아요.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내 권리를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건 절대 편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을 정리했더라도 그 사용처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게 사용을 하시면 개인회생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꼭 상의를 미리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내가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